부가세 조심해야 되겠죠. 그 다음 보도자료 미수지. 자 봅니다. 요새 하도 법이 바뀌어 저도 헷갈리면 모르겠죠. 취득세가 12%, 양도소득세가 70%인 아까 77%죠. 지방소득세 붙이면은. 그러면 종부세 6% 내야 되고, 이 7월 10일 부동산세. 이런 식으로 보도자료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히,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 또 뭐가 필요합니까? 국세청. 요것도 많이 필요해요. 국세청의 보도자료.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또 어디 많이 필요합니까? 기획재정부. 요 4개 정도. 4개 정도 보도자료가 많이 쓰입니다. 가보면은 보도자료에 가서요. 부동산 관련돼서 쭉 찾아보시면은 많이 나와요. 예, 많이 나옵니다. 요게 국토부, 국세청,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뭐 이런 데 찾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보도자료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죠? 이제 그동안에 요 몇 개 연한 걸 쭉 보시면은 일단 좀 더 도움 될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단타 매도시, 그죠? 문의 하나 더죠. 잘 써놨네요. 요거를, 안녕하세요 원장님. 이번에 공매로 잡은 아파트를 3개월 만에 단기 매도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잔금 받기 전에 매매 사업자를 내서 일반 세율로 신고해도 되나요?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비교 과세를 요구할 때는 좌우간 우리 세법에서는 낮은 거 하겠습니까? 높은 거 하겠습니까? 높은 것도 되어 있죠. 법에 되어 있어요. 높은 세율을 정하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일반 개인이 아파트 낙찰받고 1년 미만 단타할 때 과세 대상이면 양도세 차익에 5월 말까지는 44%, 6월 1일 이후부터는 17%. 그래서 빨리 5월 말까지 파세요. 답은 그려주세요.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보도자료를 많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깊게 하시는 분은 보도자료 가서 한번 보세요. 그리고 여기 볼 수 없는 사람은 우리 학원의 홈페이지에 오면 웬만하면 올려놨습니다. 제가 틈만 하면 올려놔요. 학원 홈페이지 가셔가지고 자료실하고 자유 게시판 두 가지가 있어요. 있는데 자유 게시판은 뭐 요새 유튜브 가입 인사가 뭐 수백 명이 들어오다 보니까 뒤에 막 밀리가 있어요. 쭉 뭐 10페이지 가보면 있어요. 자유 게시판하고 자료실. 뭐 자료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뭡니다. 특수한 소유자의 물건. 그죠? 특수한 소유자. 임야가 45억짜리가 4,600만까지 떨어져 경매 중이다. 자, 이게 지금 요겁니다. 요거. 1%. 자, 임야가 몇 프로 떨어졌다고 해죠? 1% 떨어졌어요. 그럼 사고 돈 되겠죠? 그럼 왜 그러나 안 살까, 이거를. 자, 봅니다. 16에 1697. 자, 봅니다. 안동시에 일 보니까 임야가 만평인데, 안동에 있는 만평인데, 이거 보니까, 이거 아니다. 어? 1. 자, 봅니다. 부여에 있는 임야인데, 그죠? 부여에 있는 임야인데, 75,000평이 임야입니다. 75,000평. 임야인데, 40억짜리가, 그죠? 40억짜리가 1%까지. 40억짜리가 여기에 떨어져가지고, 지금 부르가가 몇 분 넣었죠? 부르가.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돈 띄다. 그럼 이 사람은 2,200만 뛴 거예요. 2,200만은 매각 부르가 돼갖고 뛰고 매각 부르가 결정을 또 냈네. 그죠? 여기에 또 이 사람도 매각 부르가. 왜 그러느냐? 이거는 채권자가 문제가 아니고 채무자 소유자 누굽니까 지금? 뭐 재단법인 하죠. 재단법인, 사단법인, 이런 게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이런 것들은 이게 매각 물건을 잘 봐야 돼요. 여기 보시면 뭐라고 답을 주놨습니다. 항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경매에서는 여기 제일 중요하죠. 안에 뭐 조건 잘 봐야 된다. 뭐를 써놨는지 이거 보면은 뭐 이런 조항이 있어요. 다른 거 볼 거 없고요.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주무관청, 충남도지사의 처분 허가서가 필요합니다. 제출을 안 하면은 매각이 불가 결정이 되고 보증금은 반환 안 해줍니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보증금은 반환 아닙니다. 다만 처분허가 신청은 재단법인 의사에 맡겨져 있어가지고 채권자나
최고가 매수 신고, 낙찰자는 허가 신청권이 없음에 주의하세요. 그래서 이제 충남도지사에 요 허가서를 못 받아가지고 지금 불허가 됩니다. 알겠죠? 그럼 요거는 공부를 깊게 해야 돼. 어떻게 1% 될 때까지 이거를 1% 사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그래요? 내라도 40억짜리를 4천에 산다 그러면 달러 사고 싶죠? 그러나 세상은 만만찮다, 그죠? 그럼 그거는 요런 재단법인, 이런 데 대해서 기본 재산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그러면 이제 허가일 사람한테 물어도 보고, 그죠? 어떻게 허가되는지 여러 가지 공부를 해서 조심해서 들어가야 된다. 안 그러면 1% 떼요. 자, 또 봅니다. 그래서 그런 특수한 물건들이 있습니다. 물건들. 그 다음에 이거 봅니다. 고양시 봅니다. 이는 뭐죠? 20에 61904. 많이 들었죠? 34%. 근린시설. 20에 61904. 자, 20에 61903 봅니다. 이것도 19일 문제고, 어제가. 근데 내가 할 때는 안 지냈는데, 그냥 월요일날, 또 수업을 100% 다 못했으니 너무 앞이니까 또, 그날, 이날 8일. 자, 또 봅니다. 이 내유동에, 덕양구 내유동에 이런 건물이 있는가 봐. 이런 건물이, 뭐, 짓다가 말한 건지 뭔가 모르겠다. 하여튼 건물이 있는데, 그죠? 뭐, 구도윌, 뭐, 어드바이스토리, 뭐 해놨네. 뭐, 하여튼 이런,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있는데, 요게, 10억짜리가 쭉, 이거 뭡니까, 이거? 또, 이거 무슨 소리고? 자, 요런 것들 이제 NPL 수가 많습니다. 무슨 말이죠? 아까 채권을 사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럼 일단 쭉 봅니다. 뭐 나왔는데, 임차는 없고 해놨더니요. 그럼 이거 NPL 아니네. 워낙 금액이 얼마 안 되죠? 청금액이. 얼마 안 되고, 건저당도 얼마 없는데, 요거는 소유자가 또 친척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학교법이죠. 학교법인 국제경유라. 자, 요거는 매물면세에 조항이 있을까 없을까? 그래서 조항이 없네. 그죠? 학교법인이라도 어떤 거는 이건 이제 다 자기들이 팔 때 조항이 있으면은 항시로 써놨습니다. 아까처럼. 그죠? 있는데 요거는 학교법인. 아까도 학교법인인가? 재단법인인가? 그래서 요거는 지금 막 큰 문제 없는가 봐. 그래가지고 지금 요거는 담보처분 허가서를 받았든지 하든 우리는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매물면세에 그런 조항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만 잘 보면 됩니다. 알겠죠? 잘 보면 돼요. 그럼 요거 낙찰받아도 된다. 되는데 지난번 요거까지 안 들어오더니 또 더 떨어지니까 예로함이 들어옵니다. 그죠? 어찌 보면 요 사람이 사실 1등인데 이 사람은 또 무슨 큰 포부가 있는 거 모르겠다. 뭐 목적이 있다든지. 그래서 지금 매물면세를 잘 보고 해야 되겠다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입찰 보증은 10% 몰수. 자, 우리 수강생이 3억짜리 아파트를 30억에 썼어. 요 동안 써가지고. 그러면 3천만 원 내준다 안 내준다? 원래 안 내줍니다. 안 내주는데 낙찰 받고 며칠 뒤에 술을 냈어요. 학원에 왔어요. 어쩌면 좋겠나. 그래서 이런 걸 네가 써라. 눈물 흘리면서 써라. 써냈어요. 내고 나면은 낙찰 받고 예로 오늘 목요일이니까 목요일날 받았다 그러면은 그 다음 주 목요일날 오후 2시에 신문하는 시간입니다. 신문. 사보자 만나는 시간이 있어요. 술을 내가 부르가 해둬라. 이렇게 술을 넣기 때문에. 그럼 그때 가서 또 눈물을 또 흘릴 때. 진짜 이제 눈물 흘릴 때. 안약 사가지고. 그랬더니 내가 부르가 해도 돼. 그래서 3점 받아왔어요. 가만히 놔두면은 미납해하고 3점만 뛸 건데, 그래도 눈물 흘리는 내가 부르가 신청. 이래가지고 술 하나 냈고, 또 오후 2시에 가서, 일주일 뒤에, 오후 2시에, 미팅하는 시간이 있어요. 대부분 거의 안 갔는데, 그런 사람은 가면 좋아요. 그냥 술만 내는 분은, 막, 사보니 마음이 안 흔들리죠? 가서, 아이고, 나는 요번에 안 하면은, 마창대가 뛰네, 죽어야 됩니다. 뭐, 지금 생활이 지금 큰일인데, 요거 우짜우짜 하고 하다 콧물 다 흘려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인간이기 때문에, 혹시 또, 약한 사람은, 내가 약한 사람은 내가 불어해 줍니다. 강심장은 노 하겠지만은, 판례는 노 해라. 판례는. 그래서 내가 불어해 주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채권자들이 기분 나쁘죠.
왜 3천만원 배당에 넣어야 되는데 빼줍니까? 그러면 또 일주일 이내에 적시항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매각 불허에 대해서 하면 되는데 안 들어왔으니까 주로 은행들이니까 안 들어옵니다. 자, 은행들. 그래서 자, 다행히 넘어갔어요. 그래서 입찰 보증금 몰수한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경우입니다. 35번이 여러분을 제일 괴롭혀 앞으로. 이게 뭐냐 하면은 대항력이 있는 차, 그죠?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 세입자 때문에 1, 2, 3, 4, 5억을 추가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 챙겼어요. 낙찰을 받았더니 여러 5억짜리에 4억짜리 임차인이 있는데 내가 4억에 낙찰 받았어요. 4억 5천에. 그러면은 임차인도 4억 가져가고 은행도 5천 가져가고 이럴 줄 알았더니 선순위 세입자한테 10원도 못 가서. 왜냐? 임금 채권이 한 5억이 쳐들어왔어요. 아시겠어요? 그럼 국세의 법정기일이 세입자의 전입 확정보다 더 빨랐어요. 5억이. 그러다 보니 세입자가 10원도 못 가졌어. 그러니까 내가 4억 5천 받고 4억을 또 추가 부담하니까 8억 5천 됩니다. 5억짜리 1차 금이 5억인데. 그런 경우 있겠죠? 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음에 한번 강좌를 할 건데요. 한 45가지 정도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했습니다. 지난번에 했는데 또 한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사례가 쭉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은 집에 가서 이런 강좌를 좀 보시라고. 그렇죠? 시간이 없으니까. 보시고 또 458 같은 경우는 이런 겁니다. 세입자가 경매 신청하고 상계 신청해서 소유자가 되고 싶고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죠? 자기가 이사도 가야 되는데 어차피 떨어지는 거 보니까 이 아파트 계속 오를 건데 많이 떨어졌어. 그죠? 2차, 3차 떨어지니까 지가 낙찰받는 수가 있습니다. 세입자가. 그러면은 낙찰받고 뭐 해야 됩니까? 지가 배당 요구가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상계하고 이래야 되겠죠. 하면 되는데 배당 요구도 안 했는데 낙찰받고 상계 신청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안 되죠. 그거는 이제 잘못하면 10% 띄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인수는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요까지는. 그럼 요거는 나중에 시간이 나면은 돌아오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요거 잠깐 하나만 하고. 자, 일단 석간동입니다. 석간동 써놨으니까.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41%, 21%, 21%, 40% 그런 건 전부 다 몇 억씩 다 있는 겁니다. 선순위가.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찾아보면은 대부분 나올 건데 어떤 의미가 있어요? 미상.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강시장 갔더니 한번 갔더니 원장님 3억 2천 있더라. 미상되어 있는 거. 결국은 입찰을 포기했다. 이거 합니다. 자, 한번 봅니다. 요거는 또 뭐냐? 요거 석간동에 1차 아파트가 나왔는데 18에 100 1을 보면 자, 잘 봐야 돼요. 자, 석간동에 두산 아파트 17층. 좋습니다. 자, 본건에 전용이 25평이고 분양은 44평이고 34평 이런 건다. 1차죠. 1차인데 아파트가 23층 중에 17층. 그죠? 석간동에 이런 아파트인가 봐. 석간동에 아파트 있어가지고 낙찰을 받고 싶어요. 그죠? 남서양 방향도 뭐 적당합니다. 적당하고. 그 다음에 있는데 3억 7천 잘 본다. 3억 7천. 어떻습니까? 3억 7천. 김씨. 전입 확정을 하고 3억 7천을 유씨한테 줬는데, 유씨가 3년 뒤에, 그죠? 전입 확정하고 1년 뒤에, 1년 조금 지나서 설정했죠? 돈 빌리죠? 추가 돈을 좀 빌리대. 자, 그럼 그 다음에 세무서 압류 들어오고, 요 김씨가 또 경매 넣어줍니다. 건당 가지고. 자, 넣어주니까 이 사람은 3억 7천을 받았까 못 받았까? 받을 수 있겠네. 자, 받는데 뭐 잘못됐나? 자, 일단 예상배당 봅시다. 예상배당표를 보니까 요번에 4억 7천4백에 팔리면은 요거 가지고 3억 7천을 여러분 다 받았겠죠? 그 앞에 뭐 두 개 있죠? 특기요 세무서 일마요. 알겠죠? 이거 파괴해야 돼요. 요게 이게 실제 배당할 금액이 3주 800인데 5억인데 세입자보다 전입 확정이 빠르더라 그러면은 세무서 다 가져가죠. 그러면 제로죠. 제로가 되면은 여러분한테는 또 큰 문제가 생깁니다. 3억 7천. 그럼 낙찰을 요번에 받아보면은 3억 7천을 덤뛰어 세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공매 같으면은 알려줍니다. 공매 같으면은
우리 재산 명세를 보면은 요 금액에 대해서 법정기일이 나와가지고 다 지금 상세하게 이 금액하고 다 알 수가 있어요. 경매는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데 저를 법무부 장관으로 추대해주면은 요거를 다 교정을 시키겠다. 알겠죠? 법원도 우리 자산관리공사 공매처럼 압류상 공매재산 명세 보면 나오죠? 법정기일이 언제고 금액이 얼마고 쭉쭉 나오죠? 업체별로 세무서, 교부, 청구권자별로 다 나옵니다. 그거를 밝히는 게 좋아요. 우리 법원에서 매각무예서에다가 그걸 하나 더 넣어가지고 상세하게 좀 해야 되지. 그냥 매각무예서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보면은 뭐 세입자가 있습니다. 뭐 뒤에 볼게는 뭐가 있으면 지금 뭐 그런 거 없죠. 지금 우리 압류상 공매상 명세처럼 좀 세분화된 게 없죠. 그죠? 세무서는 얼마고 법정기일이 얼마고 금액은 얼마고 이런 막 나와야 되는데 없으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법원의 장사를 너무 쉽게 한다를 보면서 너무 알겠죠? 대국민의 편의가 아니고 너무 어렵게 보여요. 그러면은 낙찰가가 떨어집니다. 떨어지면은 채권자도 손해고 소유자도 어차피 팔리는 거 세금도 만약에 문제 없다 그러면 높게 팔려야 되는데 그러면 못 들어와요. 그러면은 낮게 팔리면은 소유자도 손해고 은행도 손해고 알겠죠? 채권자도 손해고 소유자도 손해고 다 손해입니다. 결국 누가 득 보느냐? 여러분 득 봐요. 싸게 받으면 받을수록. 그런 제도는 안 좋은 겁니다. 사실은. 그거를 원래는 개선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저를 어쨌든가 여러분들이 국회 로비를 하셔가지고 다음에 이번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끝나면은 우리 황 원장님을 좀 해도록 해가지고 한 2년 동안 밀어주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 그죠? 아시겠죠? 집도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상가도 대항력 임차인 있어요. 상가. 상가도 아차하면요. 이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다. 그죠? 자, 특히 이래서 391강 보면요. 상가보호법 적용이 받는 거액 인수가 많더라. 제가 보니까. 왜냐 그러면은 이게 2015년 5월 13일에요. 거액 상가라도 대항력을 부여하겠다. 부여합니다. 단 배당은 안 된다. 안 되지만은 예로 서울에 상가를 15억이 들어갔어요. 15억 들어오면은 무조건 일단 배당이 안 되겠죠. 안 되는데 2015년 5월 13일 날 이게 시행이 되면서요. 되면서 거액 상가라도 대당력은 부여가 안 되고 대항력만 부여하고 선순위만 되고 사업자 등록에 학자가 찍었든 말았든 배당을 해주면 안 돼야지. 그 조항인데 어떤 책에 보면은 배당도 됩니다. 해놨습니다. 그건 큰일 났습니다. 그거는 큰일 날 소리입니다. 인수가 되는 거하고 배당되는 거하고 하루가 땅 차이죠. 예로 5억짜리 상가가 5억의 월세가 1,000만원입니다. 그럼 15억이 되죠. 환산보전금이 15억은 서울에도 대항력이 원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2015년 5월 13일 이후에 건저당이 잡혔다 그러면은 건저당이 있으면은 그죠? 있으면은 이제 시행이 되는데 거액 상가라도 대항력을 부여해주라. 그럼 2015년 5월 13일 이전에 사업자를 보증금 여로 5억의 월세가 1,000만원 그러면 15억이죠. 15억이라도 2016년도에 설정이 10억대 다더라도 15억짜리 그거는 선순위가 대항력이 있다. 5억이 대항력이 있다 봅니다. 알겠어요? 이제 그거를 얘기하는데 이런 강좌가 이게 쭉 있어요. 그럼 잘 볼 편. 대항력이 있는데 어떤 멍청한 사람은 그거 5억에 사업자 등록도 잘 하셨고 확정을 찍어놨기 때문에 5억 배당 받는 거네요. 낙찰 들어왔다가 5억이 인수가 생기면 뭐게 됩니까? 의뢰인한테 싸대기 맞겠죠? 그죠? 몰매 맞겠죠? 몰매가 아니고 손해배상 청구 들어옵니다. 손해배상. 네가 니 때문에 니한테 입찰된 의뢰했더니 5억이 인수가 돼버렸어. 그럼 뭐게 됩니까? 입찰된 사람이 내줘야 되겠죠? 네가 책임져라. 나 모른다. 니 책임져라. 네가 매수인정 대리를 했으니까. 그래서 특히 공인중개사 이런 분들은 경매를 많이 봐야 됩니다. 너무 재산을 이렇게 권리 분석해주고 핸들링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몰라요. 모르고 저 사람은 뭐 낙찰 받으면 됩니다. 개인이 헛소리 가지고 낙찰 받았는데 아주 보기에는 5억이 인수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책임져야 되겠죠. 돈을 안 받고 또 헛소리 했으면 괜찮은데 돈까지 받아서 입찰된 걸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문제 생겼다 그러면은 이제 큰 문제 생깁니다.
1억 단위. 그죠? 그래서 거액 인수가 많아요. 자, 하나 사례 보여줍니다. 19에 104892 봅니다. 104892. 자, 명동에 50억에 30억 됩니다. 50억짜리가. 명동에 그린 시설이 땅이 18평이고 51평인데 이런 겁니다. 여기에 상가가 나왔는데, 그죠? 뭐 32 빼르떼인가? 뭐 이런 게 있죠? 32 빼르떼가 지금 나왔습니다. 이게 쭉 뭐 5층짜리 건물인가? 나왔죠? 그죠? 나왔죠? 나왔는데, 이게 지금 50억짜리가 쭉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불우가 됐네. 불우가 되고, 불우가 됐다 그 이야기는 3억 2천을 빼나갔다 합니다. 어떻게든 비벼가지고 좌우지간 문구 잘 써갖고 빼나갔다. 자, 그 다음에 또 움직입니다. 그럼 이 빼나간 이유가 뭐 있을 거라고. 그죠? 안 봅니다. 여기 임차가 없다 해놨네. 당연히 없네, 이거는. 없는 거는 이제, 자, 근데 이게 봅니다. 요거는 사례로서는 맞지 않네. 이게 잘못 넣었네, 내가. 그거는 다음에 해주겠습니다. 다음에. 알죠? 그래서 이 임차인이 없는 거는 문제 있다, 문제 없다? 문제 없어요. 자, 그거는 다음에 사례가 많이 있으니까 다음에 하기로 합시다. 자, 그래서, 요거는 사례가 조금 맞진 않습니다. 조금 안 맞다. 자, 그 다음 봅니다. 갈리비입니다. 자, 갈리비가 많이 밀렸어요. 예로, 여기 이제 팔렸는데, 공매에서 7억짜리가 9천에 팔립니다. 원래 3억 4억에 낙찰 받을까 이렇게 이야기 했죠. 누가 했는데, 자, 봅니다. 갈리비가 이거 봅니다. 우리 구로구에 신도림 테크노 파크, 테크노 마트 있습니다. 구로구 구로동, 서울에 한번 들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의 공매에 서울 구로구 구로동, 그죠? 서울에 구로동에 낙찰 봅니다. 낙찰 상가. 자, 봅니다. 이거 보면은 저도 이런 거야. 신도림 테크노 테크노 마트 낙찰가율이 몇 프로인지 지금 뭐 9,000원 틀린다. 싸죠 지금. 그죠? 그럼 이런 거는 왜 이렇게 싸느냐? 왜 이렇게 이 금액이 이렇게 싸느냐?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단 사례니까. 여기에 보증금이 7천이 인수해. 요 물건은. 인수가 되고요. 그 다음 밀린 관리비가 찾아보니까 2억 6,900이 돼요. 관리비가. 매달 관리비는 430만. 매달. 자, 그래서 참고로 관리비는 3년 이내 공용 관리비만 부담하면 되는데, 관리비 밀린 2억 6,900 중에서 2개월씩 월 430이니까 3년치가 30 곱하면 한 1억 5,400 되다. 내가 보니까. 그럼 요거는 여러분은 이제 일단 부담을 하고, 그죠? 부담을 하고, 나중에 매도할 때 필요 경비로 공제를 해줍니다. 막 결론은 그래요. 이렇게 5년, 10년 밀려도 3년치만 일단 부담하셔야 돼요. 팔래 보면은 3년치 부담하고, 그럼 부담하는데 그냥 손실로 눈물 흘리냐? 그건 아니고, 팔 때 내 취득 원가에 넣어주겠다. 필요 경비에 빼주겠다. 이랍니다. 그 판례가 2017년도에 판례입니다. 그럼 여기 보면은, 전세가 종료돼서 보증금을 반환해야 되는 경우에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전까지 발생한 연체 차임이나 관리비 등이 임대차 보증금에서 공제가 된다. 그럼 이 사람은 인수가 보증금이 선순위 7천이니까 내가 아까 뭐 1억 5천 물었죠? 그럼 요거를 내가 7천 못 주겠다 할 수 있느냐? 된다. 관리비나 월세가 선순위 세입자가 보증금이 많은데 관리비 월세 같은 게 밀렸더라 하면 그걸 공제를 하고 주도록 낙찰자가 승계받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런 내용들이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쭉 좀 있을 겁니다. 참고될 만한 게 보세요. 관리비 쪽에. 자, 아파트 마찬가지. 아파트 낙찰 받았는데 관리비가 300 밀렸어요. 근데 실제로는 뭐 150만, 200만 주면 되는데 300 줄 필요 없는 거다. 알겠죠? 공용 관리만 주고 전기, 수도, 가스 이런 거는 안 줘도 된다. 알겠죠? 3년이 넘으면은 3년 이내 것만. 특히 상가에 빈 상가가 관리비가 많이 밀렸어요. 우리 수학자 본 게 어떤 거는 2억 1,800 밀렸더라. 냈어요. 결국은 한 4억 가까이 밀렸는데 2억 1,800 낸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럼 대지권 미등기. 대지권이 없는 아파트 상가 낙찰받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 그럼 이거 봅니다. 내용에 건물인데 대지권 미등기나 포함이 됐대요. 참 헷갈리고. 그럼 대지권 없다 이러면 되는데 포함이 됐습니다 이럽니다. 포함이 됐다. 이런 거 어떻게 해석할 거냐?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는 분양계약서를 못 보죠. 못 보고 막 경매절차가 막 들어가기 때문에 못 봅니다. 그래서 이 대성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보겠습니다. 청주에 보니까 이런 겁니다. 19에 13608. 그래서 이게 대단지는 그동안에 별 문제 없었어요. 주로 이런 겁니다. 아파트를 하셔 봤는데 대지권이 미등기 감면가 이렇게 표시된 게 많이 있어요. 이게 많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게 포함이 되는 게 맞는 건지 열어놨고도 덕지 쓰는 경우도 있고 안 쓰는 경우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있어요.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부동산 표시 목록을 한번 누려봅니다. 누려보니까 이렇네요. 자, 이렇게 해서 한동의 건물은 요리를 해가지고 뭐 302호는 여기다 여기까지 나왔어요. 건물 부분 나왔고 토지 부분은 밑에 이렇게 나왔어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열해 가지고 뭐 요 번지는 요거, 요 번지는 요거, 요 번지는 요거, 요게에 자기 뭐 대지권이 숨어 있대요. 뭐 등기 보면은 그러면 별 문제 없죠. 이런 거는 문제 없는데 아예 이런 게 없는 게 많아요. 없는 게 없으면은 이게 그러면 일단은 감정평가서도 조심해서 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격을 여기 보면은 대지 가격이 얼마고 건물 가격이 얼마고 이렇게 써요. 그럼 요거를 100% 우리가 믿어야 되느냐? 이 또 애매할 때가 있어요. 이게 여기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자 있죠. 우리 감정서에 이렇게 해놨어요. 해놨고 그 다음 보면은 토지 금액 이래갖고 요거를 1차입니다. 이게 1차예요. 그죠? 그러면은 일단 그동안 별 문제는 없어요. 없었는데 특히 나홀로 아파트나 나홀로 상가 있죠. 그런 거는 문제가 많습니다. 알겠어요?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예로 500세대, 1000세대 이 대단지로 간 거는 대부분 문제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뭐 20세대, 14세대가 나홀로 동된 거 있죠. 조그만 거. 요것들에 이제 구분 뜯게 돼 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나중에 보면은 막 무엇이 문제가 많고 대지권에 안 준다 준다 뭐 얘기 많아요. 그래서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여러 가지 종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봅니다. 대지권 미등기 한번 보세요. 자, 그다음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고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LH 희망입니다. 됐죠. 요거는 가끔 합니다. 예로 옛날에 7, 8년 전에 아파트가 그때 굉장히 저평가 됐을 때 그때에 하우스푸어 이자를 못 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LH 팔아라 팔았어요. 팔고 저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5년 지나가지고 이게 5억짜리가 팔았는데 이게 8억, 9억, 10억 돼버렸어요. 5년 지나다 보니까. 그게 세입자가, 그때는 소유자가 팔아먹고 세입자가 돼버렸는데, 이제는 낙찰자가 있으니까 나가야 되거든, 아닙니까? 눈만 흘렸어요. 그럼 그때 한 150대, 200세 나옵니다. 한꺼번에 나오면은, 그때 막 들어갑니다. 그럼 그때는, 감정이 보통 한 7억대 있거든요. 낙찰 받으면 보통 9억, 10억 됩니다. 보통. 그래갖고 150세대가 왕창 나오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30, 40 세대가 아파트 청약한다고 되게 기다리고 있죠. 그럴 필요 없고 오히려 LH에서 파는 거 전에 이제 하우스포들이 몇 개나 등기도 깨끗합니다. 권리분사 할 것도 없어요. 그거는 낙찰만 받으면 됩니다. 그죠? 그거는 주로 추첨 방식입니다. 누가 많이 9억 쓰고 이런 게 아니고 전부 다 7억에 씁니다. 그러면 한 아파트에 100명, 200명, 300명 몰려요. 추첨 방식이 좀 쉽지는 않은데 한 사람이 10개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막 그런 경우가 이제 계속 나옵니다. 지금 이게 나오니까 그때 타이밍 잘 맞추면 또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놓을 때 됐어요. 지금 벌써 3번 넣었어요. 3번. 자, 그 다음에 담보책임, 경매, 치하치소, 임금 채권의 배당 문제,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발생해. 선순위 전세권. 요것도 판례가 바뀌는 바람에, 인수로 바뀌는 바람에 요 7개 강자는 지금 수가 났어요. 여기 못 보도록. 알겠죠? 헷갈리니까. 전에는 배당 받는다 이랬는데, 그게 아니다. 배당 못 받고 인수가 됩니다. 이러니까, 이게 옛날에 내용이 틀려버렸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대부분 판례가 최근에 바뀌기 때문에 이제 요거를 못 보도록 수가 났습니다. 그럼 요것만 일단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봅니다. 특히, 여 보면은 선순위 인수가 많아요. 그죠? 일단 하나 봅시다. 간단한 거. 19에 10, 80, 12 봅니다. 19에 10, 80, 12. 많이 뜨렸네. 자, 봅니다. 여기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 우리 상남에 아주 유명한 상남 아코르타 아파트가 있어요. 주거용 오피스텔인데, 33% 많이 들었죠? 그럼 3호 좋겠는데, 요번에 이 주거용 오피스텔도, 요게 요번에 그 주택연금 들어갔죠? 2020년 작년 12월 달에 주택연금에 들어갔는데, 조금 금액이 좀 작아요. 일반 아파트보다. 여러분, 일반 아파트가 120만원 받는다, 그럼 뭐 주거용 오피스텔은 100만원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조금 금액이 조금 떨어졌다. 그 좌우전 이제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자 봅니다. 전용이 32평 오피스텔인데, 오피스텔은 무조건 취득세가 4.6%입니다. 뭐 주건지 뭐 의무용 시설인데 안 따집니다. 취득세는 무조건 다 4.9% 갑니다. 4.6%.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오피스텔 있는데 3억 천이 1억까지 떨어졌는데 여기 보니까 2억 5천짜리 있습니다. 2억 5천짜리. 법인이 있어요. 자, 법인이 있는데 법인이 전세권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직원이 살고 있는데 다행히 전입을 안 했어요. 직원이 전입을 안 하고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데 이 소유자가 경남은행에 뭐 가압류를 당하고 기술 신용 보증금을 이러면서 이제 문제 생겼어요. 자, 그러면은 이 선순위 전세권자가 이 경매가 들어가니까 뭐 해야 됩니까? 뭐 액션 해야 되겠죠? 전세권자가 뭐 해야 되는데 경매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기술 신고해서 들어가는데 2억 5천짜리가 배당 요구를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안 하면 뭐하고요? 인수됩니다. 인수 2억 5천 100%. 자, 잘 모르면은 예상 배당표를 눌러봅니다. 눌러보니까 2억 5천이 오른쪽 가 있죠? 그러면은 요거는 2억 5천 인수입니다. 그럼 요게 기본적입니다. 요게. 아시겠죠? 제일 FM, 선순위 전세권자가 아까 배당 요구 했으면은 지금 사면 대박입니다. 1억에 잡히면은, 2억 5천짜리가 막 1억에 팔리면은 거기서 지가 받아가고 1억 5천은 내놔라 소리 못합니다. 낙찰한테. 근데 아까 전에 배당 요구 안 했기 때문에 이제 낙찰한테 내놔라 이입니다. 자,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운대에 또 이게 1억 8천 있고 용인시도 있고 대구도 있고 있는데, 자, 그럼 용인 보자. 용인 하나만 보겠습니다. 20에 154 20에 154. 자, 여기도 보니까 용인시 처인구에 뭐 2억 2천짜리 아파트 떨어졌는데 쭉 이렇게 보니까 2억 천이 있습니다. 2억 천이 있고, 이 뭡니까, 지금? 요 세입자는 전입신고는 안 하고 2억 천을 주고 있습니다. 알겠죠? 일단은 살고 있는데, 경매를 놓았습니다, 경매는. 요 수성줄이 여기서 있죠? 여기서 공정을 받아가지고, 공정증 써가지고 강제입니다. 경매를 당하고 있죠? 잘 살고 있는데, 경매를 당해요. 그러면은 배당 요구를 지금 유치원 합니까, 안 합니까? 세입자들이 지금 나갈 수가 없죠? 나가려고 하면 2억 천 주고 있는 세입자는 지금 나가려고 하면 1억 더 붙여야 돼. 그렇죠? 3억 천 정도 1억을 더 준비를 해야 나갈까 말까 해야 되는데 돈도 없어요. 그러니까 애도 전화시게 돼. 너무 힘들어. 근데 지금은 거의 90%가 배당 요구를 안 합니다.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인수가 되는 거죠? 인수가 됩니다. 인수가 되고. 그래서 예상 배당표를 다 보세요. 여러분들은 보고 오른쪽에 요런 게 딱 보이거든. 뒤로 물었습니다. 일단 알겠어요? 그러면 2억 천이 인수니까 예상 낙찰가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1,000만원 내지 500만원. 아시겠어요? 이해갑니까? 지금 들어가면 미납 딱 됩니다. 됩니다. 그런 겁니다. 그런 거 조심해야 되고요. 그래서 선순위 전세권도 굉장히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좀 보셔야 됩니다. 그죠? 보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선순위 가처분. 그죠? 아까 배웠다, 우리. 건물 철거 가처분. 그죠? 건물이 경매되는데, 보면은 보통 붙어 있어요. 땅 주인이 가처분 때려갖고, 니 질 안 냈으니까 빨리 철거해라. 그거 딱 해놓은 게 있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10분 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고. 자, 그래서 선순위 전세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 지금 시간은
7분 보고 37분에 만나겠다. 37분에 15분 봅니다. 15페이지에 45번 선순위 가처분. 자, 우리 선순위 가처분 가등기 예고등기 낙찰받으면 큰일 나죠. 그죠? 건저당 앞에 있는 가처분, 건저당 앞에 있는 가등기 이런 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저당 이유는 상관이 없어요. 15페이지에 45번 봅니다. 15페이지에 45번 선순위 가처분. 자, 사례나 보겠습니다. 사례. 건저당 이후에 소멸되지 않는 불사조. 그죠? 알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20에 801. 그죠? 광주의 아파트입니다. 20에 801. 자, 광주의 아파트인데, 그죠? 아파트인데, 무엇이 나왔다. 그죠? 광주 간산동에 조그마한, 전용은 한 10배밖에 안 되네요. 얼마 안 되는 아파트인데, 9,600짜리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죠? 많이 떨어졌죠? 자, 그런데 문제는, 임차인이 있어요. 임차인이 있는데, 6천, 이 임차인도 전입 확정이 상당히 빠르죠? 그 다음에 가처분이 가처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이게, 다른데 시아파트 이사를 가야 되는데, 주택 임차권 등기를 하고 퇴거하면 되겠죠? 그러고 퇴거를 하고, 그 다음에 판결문을 얻어서, 이게, 전세보증금 판결문을 얻어가지고 경매를 넣어줍니다. 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이 가처분은 동해산업에서 사회행위 취소를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놔라. 하기에 사기치갖고 네가 소유권이 가져갔으니까 옛날에 A인데 내가 가압류할게 네가 김홍영이가 소유자가 되었으니까 사회행위다. 이 얘기다. 사회행위 했으니까 취소를 해달라. 그리고 소유권 등기를 말소해라. 이 얘기입니다. 알겠죠? 소유권을 이제 없애라. 이 얘기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게 말소가 만약에 정말로 소송에 져가지고 원시 되면은 낙찰받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그렇죠?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잘 모르니까 우리는 뭘 하죠? 잘 모르면은 일단 무조건 매각문건 명의서 봅니다. 명의서. 이거 보면은, 자, 주택 임차권 등기자로서 경매도 넣었다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거 보니까 이런 각구 5번에 최선순위 가처분 등기는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가 됩니다. 만약 이 가처분의 피보전 권리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다. 야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죠? 그죠? 다른 거 다 빼도 일단 이런 거는 낙찰받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선순위 가처분이 있다. 그 다음에 선순위 가등기 있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아주 좀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거 강좌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선순위 가등기 봅니다. 가등기가 더 쉬울 거예요. 자, 안성에 농지를 낙찰받으라는 게네. 자, 우리 411강 이런 게 있네요. 특수한 물건의 권리 분석인데, 가등기, 예고등기,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봅니다. 자, 19에 46979 봅니다. 자, 이거 보면요. 안성에 농지를 사고 싶어요. 농지를 안성에, 사고 싶은데, 제가 이거 막 써놨네. 순위보전 가등기, 매매약 가등기므로 낙찰 금지 문구에다 막 써놨어요. 한번 봅니다. 자, 이름 많이 떨었어요. 수원에 낙찰 받고 싶대. 농지가, 안성에 좋다. 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 이거는 뭡니까? 일마 이거는. 매각 제외. 잘 아시죠? 제시외가 아니고 제시외는 포함이 되는 거고 우리 부속 건물이고 이거는 매각제외입니다. 매각제외 수목 이런 거다죠. 수목은 대부분 낙찰할 거다 보면 돼요. 저건 아니고. 자, 이렇게 길도 물고 이랬네요. 땅이 좋다는 얘기죠. 저거 사고 싶은데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죠? 농지고 사고 싶은데 용도 지역도 계획가리죠. 좋죠? 계획가지고 이게 요거는 줘야 되고. 자, 이런데 사고 싶은데 딱 등기부를 보니까
소유자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가등기 되어 있죠? 자, 여기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황정윤 씨가 여기다 돈을 빌리는지, 돈을 빌려주고 행기다. 이런 걸 우리가 담보 가등기, 담보 가등기. 알겠어요? 돈을 빌려주고 하면은 담보 가등기. 이해갑니까? 그 다음에 담보 가등기는 별 문제 없어요. 이 담보 가등기는 이게 문제가 없는데 이 파악이 또 쉽지는 않습니다. 뭐 채권 계산을 했다든지 보통 집행관이 설명합니다. 그거는 담보 가등기라서 별 문제 없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담보 가등기가 아마 소유권 가등기 같아요. 소유권을 이전을 받기 위한 이런 매매약 같아요. 소유권 이전 가등기. 그러면 이게 선순위 가등기가 있으면 오른쪽 인수서 났죠. 이런 건 아셔봐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일단은 조심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은 이거를 결론은 잘 모르니까 우리는 서류를 못 보니까 사법보장관이 뭐라고 써놨는지 조금 열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법보장관이 쭉 밑에 보니까 자 우리 여기 보면요 요런 게 뭐 하나 두 개 세 개가 있어요. 세 개. 그럼 요 보기에는 소멸하는 이건 없어요. 그러면 마음속으로 아 뭐 좋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지상권 보기에는 갖고 소유권 가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가등기 않고 매수인이 인수한다. 만약 가등기된 매매약이 완결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여된다. 아이고 큰일 났네. 그죠? 보통 여기 요가 있습니다. 보통 여기 요 보통 가 있어요. 가 있는데 지금 요거는 요 들어가 있네요. 그럼 뭐 낙찰받으면 된다면 안 된다 말이죠. 안 된다 이 말이죠.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요거는 여러분이 이제 낙찰을 만약에 내가 잘못 낙찰 받았다 그러면은 이제 이전되죠. 여기에서 이제 여러 환경진이 이전됩니다. 되면은 요거 두 개는 말소가 돼요. 가압류 요거는. 그럼 요거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살아 있는데 어느 날 황정윤 씨가 여기에서 가등기가 이거 뭡니까? 본등기. 본등기를 해버리면은 환경지가 말소되고 지름이 딱 돼요. 황정윤은. 그러면은 겁난 거죠. 돈을 막 이어놨는데. 그죠? 무시되고 직권으로 말 수 있고. 그럼 이건 사면 안 됩니다. 알죠? 그럼 이런 거는 우리가 이게 이제 쭉 보다가 인수 써놓으면은 특히 우리가 말소 기준 등기 앞에 그죠? 등기 앞에 가등기가 이렇게 인수 가처분이 인수 써놔 이런 거는 낙찰받으면 안 돼. 알죠? 받을 때는 꼭 받고 싶으면은 또 저하고 또 오늘 한 번 더 끝인다든지 그럼 좋은데 그런데 10년 지난 게 있어요. 19에 1738이 이런 거는 어찌 되냐? 이런 경우에도 자 봅니다. 김해 진영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농지인데 농지가 움직이는데 이것도 가등기는 가등기라 가등기인데 2006년도 가등기입니다. 너무 오래됐죠? 그죠? 지금 2021년도인데 16년 된가? 그럼 이런 거 10년이 넘은 거는 제척기간이 10년이 넘은 거 이런 것들은 말소를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대원칙인데 요것도 말소가 될 것도 있고 안 될 것도 있고 자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여기 사람이 여러 작년에 다시 판결을 받아 가 있는 수도 있겠죠. 저끼리 여러 소유자하고 또 뭐 판결해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가 모릅니다. 서류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선순위 가등기는 요거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럼 요것도 뭐라서 한번 봅시다. 보세요. 말소 된다 하는지 안 된다 하는지. 자, 우리 사업보좌관이 자 무슨 이게 쭉 보면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소유권 이전 가등기는 말소 안 되고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그죠? 만약 가등기된 매매약이 돈을 주고 받고 하고 완결되는 경우는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대요. 무슨 말이죠? 그러면 꼭 이게 10년이 지나서 무조건 가등기는 문제없다. 다시 받아라. 그거는 틀린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우리는 사법보장안에 이런 설명을 잘 듣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따져야 됩니다. 알겠죠? 따져야 돼요. 10년이 지나면은 채찍기한이 완성이 돼서 무조건 낙찰받아도 가등기는 말소가 된 게는 전혀 문제가 없다 한 그거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고 그죠? 말소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애매한 데는 투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돈이 한 1000억 있으면 해도 돼. 100억 정도 있으면은 이런 걸 해도 되는데 뭐 5억 10억 안에 쓰는 사람들은 이런 거 살 필요 없어요. 그렇죠? 이런 거는 아주 위험한 물건입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굉장히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가등기 요것도 가등기를 한번 보세요. 집에서 강좌를 다 해놨으니까
자, 지역권도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예고등기. 예고등기도 소유권을 내놔라 하는 예고등기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도 이제 중요합니다. 예고등기도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큰일 나요. 자, 그 다음에, 예고등기. 그 다음에 임차권. 자, 예고등기 한번 봅시다. 20-1703. 자, 요겁니까? 임야 요겁니까? 자, 봅니다. 자, 춘천에 지분이 나왔는데 그냥 다른 놔두고요. 저 밑에 보니까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써놨죠? 소유권 1번, 2번 소유권 말소 예고등기 춘천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놨어. 소유권을 내놔 이런다. 예로 요 소유자가 이봉섭 씨니까 여기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소유권을 내놔라 말이야. 소유권을 예로 너끼리 짝짝꿍해서 내가 원래는 매매 계약 다 썼는데 너가 뒤에서 계약하면서 소유권을 가져다는 여러가지 있을 수 있겠죠. 내놔라. 그럼 이런 거는 이거는 말소가 안 되는 겁니다. 알죠? 따져봐야 되겠죠? 조심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그래서 요런, 이제, 요거는 아마 소유권 말소는 내양부에서의 기록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예고 등기이기 때문에 요거는, 지상권이 있고, 여기 있네. 일단 써놨네. 조금 언급해놨습니다. 소유권 말소 예고 등기에 있습니다. 이야기는 뭡니까? 조심해라. 이랍니다. 조심해라. 소유권을 뺏길 수도 있고 안 뺏길 수도 있는데, 뭐라고 얘기 못하지. 지금은 폐지됐어요. 예고 단계 폐지됐는데, 거기에 이제 예전에는 일부 살아있거든요. 그럼 그거를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너무 이런 거 민감한 부분이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낫지 않는 게 좋아요. 알겠죠? 괜히 분쟁의 씨앗이 되고 이런 거는 여러분이 이제 그때 뒷면을 10년 했는데 너무 고수가 돼서 그럴 때는 살살 이런 거 이제 뒤다보고 하는 거지. 처음부터 이제 완전 뭐 초보인데 왕초보 좀 되는데 요걸 자꾸 건드리면 안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주택 임차권도 조심해야 돼요. 이거 조심해야 되고요. 권리분서 이해부족 조심해야 되고요. 임대농지 농업인 혜택이 14가지다 이런 게 있습니다. 농업인이 되면은 그죠? 영농경영체 등록하고 농업인이 되면은 혜택이 많아요. 특히 건강보험도 작게 주고 뭐 등등등등등 많아요. 자,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지원부를 농업이 되려고 하면은 일단은 농지원부에서 돼요. 딱 물어보면 그럽니다. 경남도청 앞에 있거든요. 국립농산물 뭐 센터가 있습니다. 그 가서 물어보면은 농지원부 있습니까? 그 이야기는 농지가 1000제곱미터 이상이 있습니까? 280평인데 그러면 집에 가라 합니다. 알겠죠? 300평은 된다 하면 그러면 한번 연구해보자 이랍니다. 280평이 딱 그러면 집에 빨리 가라. 집에 가세요. 농업인에 여기 해당이 안 됩니다. 일단. 자, 그래서 우리는 농지원부를 받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돈이 많은 사람은 사시면 돼. 예로 1억짜리 농지를 1000제곱미터 넘는 거, 302평 넘는 거를 한 3천, 4천, 4억 농지연부를 만들면 됩니다. 자, 그런 사람이 있을 거고, B안은 임대를 받아야 돼요. 임대를 받으면은, 자, 봅니다. 1번, 2번, 3번, 이런 거 다 보니까 1000이 넘죠? 근데 고양시는 1000이 안 돼요. 그럼 요거를 사고, 하나, 100, 한 20평, 20제곱미터 이런 거 더 사야 됩니다. 알겠죠? 더 사고 합치게 하면은 됩니다. 또 합치게 하면은,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세 개를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팔리는지 13이니까 팔릴 수도 있겠죠? 그죠? 자, 한번 봅니다. 서산시 대산업에, 그죠? 자, 찾는 거는 구독션 가셔서 해도 됩니다. 가서 11시가 넘었죠? 넘었으면 지금 답을 줬겠네. 자, 공매에 가서 해도 되고, 온비드가 됩니다. 온비드가 되고, 자, 봅니다. 번호가 어떻게 되죠? 2010, 그죠? 2010에 마이너스 0428 55 마이너스 048. 그래서 콕 눌려봅니다. 안 나와요. 그러면 진행이니까 안 나오고 또 낙찰 바꿔가지고, 이것도 안 나와. 기타 켜도 뭐고? 기타 크니까 뭐 나오죠? 금액이 좀 떨어졌죠? 그럼 이거 낙찰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요거를 또 이런 물어봐요. 서울 사람이 낙찰받으면 됩니까? 이런 물어봐요. 요거를 우리 농지 취득 자격 증명, 그 다음에 농지증을 만들 때도 거리 제한이 없습니다. 그럼 요거를 낙찰받았고 농증 이야기는 꺼낼 필요가 없어요. 요거 낙찰받으면 농지원부 만드는 게 문제지 농증 발급받고 이런 게 없습니다. 빌리는 거니까. 그렇죠? 넌 빌리는 거는 농증 발급받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빌리면 되는 거예요. 빌려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낙찰이 되면은 해야 될 거는 농어촌 공사가서 계약합니다. 자산관리공사 농어촌 공사 가서 계약서를 만들죠. 5일 이내에 만들어 가지고 자기 동사무소에 농정부를 만들어 달라 하면은 뭐 열흘 보름 뒤에 옵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농지형 만드는 거하고 상관없어요. 농정은 농지를 낙찰 받는 사람들 그때 필요한 거고 요거는 빌리는 거니까 농지증 신청 쓰는 게 필요 없어요. 자, 그럼 요거를 서울 사람이 그럼 낙찰받아도 됩니까? 그럴 때는 저도 잘 모르는데 이렇게 보면은 단서를 붙여놨어요. 이게 지금 요거죠. 낙찰 결정되기라는 아직 발표를 안 했네. 지금 보니까 지금 곧 발표할 것 같아요. 11시 꼭 발표 못 합니다. 보통 보면 11시 지금 12시 다 하는데 아직 미루고 있습니다. 지금 1시나 1시 반대 돼요. 보통. 자, 일단은 안 됐다 보고 여기 보면은 요 상을 볼 때는 서울 사람이 안 된다. 꼭 여기에 어디고 충남 요게 연접한 사람만 살아 이런 거 아닙니다. 지금 보니까. 그죠? 그러면 하면 돼요. 정확한 거는 온비드 가셔가지고 온비드 갖고 쭉 보면은 나오는데요. 여기도 보면은 이걸 갖다 붙여서 이거 보면 별 문제는 없어요. 얹고 해당 공고 보기를 눌러서 밑에 첨부 파일을 누르면은 더 상세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은 이런 문구도죠. 그럼 여기 요리 나오는 거는 모든 사람이 되니까 창원 사람이든 부산 사람이든 서울, 인천, 강원도 다 되는 이해가죠? 뭐 아무나 낙찰 받아도 된다. 아무나도 낙찰 받아가지고 낙찰 받고 만약에 되면은 뭐 하라고 제가 뭐 했습니까? 5일 이내에 계약서를 만들어 갑니다. 그죠? 계약서를 만들어 가지고 계약서가 다 우편에 옵니다. 보통 우편에 오면은 그거 받아가지고 자기 동사무소 갑니다. 동사무소 가서 농정부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보통 다 되더라고. 보통 다. 우리 수학도 보니까 보통 만들어더라. 농정부를 만들어갖고 그때부터 이제 풀으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몇 년 잘 해야 된다고요? 5년. 요거 낙찰을 만약 40만원 받으면은 1년치가 40만원입니다. 주로 5년 계약이죠. 5년 플러스 5년인데 보통 5년만 하면 되죠. 우리는 한 5년 정도 하면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5년 동안에 농사 그럼 안 지어도 되느냐? 일단 지어야 됩니다. 짓든지 짓는 척을 하든지 자우전 뭐 너한테 임대를 하든지 임차를 하든지 해야 됩니다. 그렇죠. 폼을 잡아야지. 그냥 뭐 사진이 작년 사진이나 1년 전에 사진이나 지금 사진은 똑같고 내년 사진 똑같고 이러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러고 가서는 이제 농산물 뭐 씨앗 살 때도 지명 사고 사진도 좀 농사꾼 있잖아요. 이게 좀 폼도 잡고 이래갖고 농사 짓고 이렇게 해놔야 되지. 너무 그냥 막 어서 못할 것 그래요. 예? 뭐 안 되겠습니까? 뭐 농사 짓는다. 나는 호두나무를 심겠다. 뭐 상관없죠, 그죠? 자, 고양시 봅니다. 그럼 요거는 천이 안 되니까 요거는 먼저 요 낙찰 받고 조금 모자란 거는 한 100, 200평 제곱미터 되는 한 3 되겠죠? 자, 하면 됩니다. 그럼 요거는 평택 거도 마찬가지죠? 평택 거도 그래요. 요거도 여러분 사면 됩니다. 할 수 있겠죠?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농지를 알아야 여러분들 돈을 많이 버니까 농지 이 못이 빠졌는데 이게 뭐고? 못이 빠졌는데? 다음에 내가 넣어줄게. 내가 불허가 결정, 대출 상담사, 재개발, 재건축 여기 관심 있는 사람 또 보면 됩니다. 서울에 특히 재개발, 재건축. 그럼 수산장 보고요. 커피점 된다 하는 이런 겁니다. 수산장 보고요. 그 다음에 공매 임대대부. 자, 공매 임대대부인데 지금 코로나 실업자가 너무 많아요. 우리 전국에 많이 나오죠. 그럼 그 사람들은 요 읽어보면요 너무 쉬워요. 자, 공매 임대대부 낙찰해가지고 수강생이 요게 창원 종합운동장 안에 엔진에서 커피를 넣었고요. 한 달에 다 뛰고 2,500 매출 1,500원가 1,000만원씩 벌어가지고 1년에 매달 1,000만원씩 효자 생긴다. 효자 생겨가지고 부원장님 저 밖에 나오세요. 벌어가지고 1년에 한 달에 1,000만원이니까 그럼 얼마인가? 1년에 1억 2천? 5년이면 6억? 6억 벌어 6억 알겠죠? 실업자 면하고 6억 벌었으니까 대단한 거죠?
숭어 와가지고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많이 해놨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증금 2천에 자 요거 봅니다. 아파트도 이렇게 임대 대부가 나와요. 임대 대부가 그럼 요거 280만원 크는 거는 요거는 보증금 2천에 특이하게 보증금이 어떻더라고요. 보증금 2천에 월세가 있네. 자 요거는 검색 오지 않느냐. 요거도 검색이 됩니다. 한번 구독자를 가볼까요? 우리 아파트도 자 공매 검색해가지고 임대하겠다 이 말이죠. 임대. 그럼 임대에 여기 보면은 주거용 건물의 아파트인데 빌려주는 것이 있습니까 하니까 지금 창원에 나오죠. 어떤 게 용인시 나오고 막 5건 10건 나옵니다. 나오는데 일단 창원밖에 없네요. 없는데 이런 아파트가 있는데 빌려주겠대요. 아파트를 빌려주는데 자 아시겠죠? 이런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말이죠. 있는데 빌려주는데 여기 280만 해놨어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기간이 얼마고 보통은 기간이 5년입니다. 5년. 근데 특이하게 보증금 2천원 내놨어요. 보통 이 잘 없습니다. 없는데 2천이 있습니다. 그죠? 대부 계약은 2년을 1회에서 계약했다. 요거는 이 기업체가 이거는 상시한 거는 온비드를 가서 그죠? 온비드를 가서 요 가니까 지금 여기인데 한번 자 주로 중요한 내용은 또 어디서 씁니까? 중요한 내용 상시한 내용은 어디 한다 했죠? 요거 잘 기억하세요. 요거 알겠어요? 잘 기억하세요. 해당 공고보기 자 누려봅니다. 누려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대부 입찰 공고 넣었어요. 입찰 공고 자 여기 있죠? 모든 사람 된대요. 모든 사람 되고 요 쭉 읽으면 다 나옵니다. 다 나오고요. 그럼 요거는 보통은 자산관리공사 이랬는데 지금은 2년 2년 보통은 지금까지는 5년 5년 했어요.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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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지금 또 아마 올해부터 뭐 바뀌는 것 같다 느낌이 2년 2년으로 아시겠어요? 얼마 전에 작년에 요 아이파크 했어요. 아이파크 1년에 1200만원 근데 1300원 됐어요. 1년에 월세를 했는데 5년 플러스 5년 그렇게 답을 줬거든요. 줬는데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300 해가지고 그럼 그 사람은 미리 보통 보여줍니다. 20분 정도 보여주고 그때 몇 명 왔었어요. 보고 가고 낙찰 들어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자기 동네에 이게 많아요. 자, 동대문도 있고 사당도 있고 서울도 있고 관악구도 교육연구시설 그 다음에 쭉 보니까 뭐 쭉쭉 나옵니다. 그죠? 교육연구시설 종로구 그 다음에 뭐 지난 시에는 요거 안 했죠. 요거 그죠? 낙찰됐는가 모르겠는데 요거 됐고 쭉 나옵니다. 요런 것들이 전국 무주도 나오고 인천도 나오고 많이 나와요. 그럼 요거는 어디서 보면 검사하면 됩니까 이거?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온비드 가서 온비드가 됩니다. 구독성가 되고요. 자, 우리 구독성가도 되고 온비드가 되고 그죠? 자, 구독성 가서 공매 검색 가서 그죠? 임대 아시겠죠? 임대 그냥 누르고 있습니다. 임대 검색이라니까 전국에 빌려줄 것이 379개 9개 있어요. 9개 379개 여기 찾아보면은 379개인데 제가 한 번씩 이야기죠. 밤하늘에 별처럼 쏟아지는 공매 임대 대부 물건 이죠? 많습니다. 요게 찾아가지고 여러분이 전국에 다 산재하고 지금 온라인 반도요. 전국에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어딘지 모르겠어. 그럼 자기가 서울이다 그러면은 소재지를 서울이라고 봅니다. 서울이라고 검색해서 보니까 서울에 65개 있네. 5개. 그럼 쭉 보시고 자기하고 맞는 거 아까 500만짜리 있었죠. 그런 것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금액을 잘 보시고 금액을 보시면서 꾸준히 보셔야 돼요. 제일 쉬운 것이 주차량 관리입니다. 주차량 관리고 그러면 여기서도 보도 되는데 온비드가 돼요. 온비드가 원래 본적이니까 여기 가서 부동산 눌려가지고 그 다음에 이게 임대 눌려가지고 검색 누르면 이게 본적입니다. 원래는 입찰할 때 이거 와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서울하고 다 있죠. 그럼 이런 거를 보면 됩니다. 여로 화성시 주유소용지 뭐 이런 게 있네, 그죠? 그 다음에 노상 주차장 이런 거다, 그죠? 밀양에는 예, 주차장 빌리는데 주차장. 그러면 제한경제라는 거는 보통 밀양시 거주자로서 이런 게 많아요. 지방에는 이런 게 많습니다. 여러 서울에 있는 뭔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많아요. 이게 무엇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 사가지고 임차를 하면 되겠다, 그죠? 금이 좀 작은 것 중에서 자, 요거 한번 볼까요? 뭔고? 요거는 1월 25일까지 제한 경쟁 해놓은 게는 요도 뭐 제한 있는 것 같다, 그죠? 뭐 제한 있는 것 같아요. 제한이 공유재산인데 800만원 이 뭐고 이거? 해운대에 부산 디자인 진흥원 엘리베이터가 있고 짜고 뭐 이래가지고 자료가 별로 없어요. 자료가 그럼 어디 한다 해서 이거 해당 공고 보기, 그죠? 그거 가서 잘 모르면 이거 물어보세요. 예, 물어보면 되고 직원한테 공을 물으면 됩니다. 쭉 보시고 다 틀리니까 조건이 틀리니까 밑에 있는 요 공고 안 있죠? 그럼 요거를 상세 읽어보고 하시다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은 잘하면은 낙찰을 받으면요 우리 수학에서 보통 보니까 원장님 6년 뒤에 봅시다. 6년 뒤에 그럼 여기 성산 스포츠센터 커피점도 마찬가지 아시겠어요? 뭐 경남도청의 커피점 그 다음에 셰코의 커피점 뭐 많아요. 저게 해양공원에도 커피점입니다. 그 다음에 GS 편의점 낙찰 받아가고 지금까지 잘합니다. 3, 4년 진동종합복지관 또 하고 있어요. 지금은 진동종합복지관 매점 안 닫더라고. 왜냐니까 코로나 때문에 문 닫아. 지금이 어찌 보면은 싸게 아시겠어요? 옛날은 평상시 어떤 잘 될 때는 커피점에 1년에 뭐 연 5천만원 낙찰될 게 지금은 연 2,500 해도 충분히 낙찰될 겁니다. 그럼 코로나만 도망가면 됩니까? 5년 6년 계약했는데 그죠? 굉장히 싸게 받는 거죠. 한 달에 1년에 한 2,500씩 싸게 한 5년 하면은 물론 1년에 좀 손해보겠지만은 나머지 5년은 괜찮을 수가 있어요. 잘 보시고 여러분 봅니다. 자, 이 많이 있어요. 주차한 같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물을 하나 부여합니다. 나의 거주지에 공매의 임대 물건을 검색해서 한 건을 촬영해서 카톡을 보내면 좋겠어요. 안 해도 됩니다. 대학교 같으면은 안 하면은 F학제 나온다 그러면 다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안 하면은 수강 안 됩니다 그러면은 아이고 그만두자 이랬죠. 그러면 서로가 안 되니까 돈 벌러 안 돼. 아니 상관없는데 하는 게 좋아요. 하는 게 알겠죠? 그래갖고 자꾸 이렇게 접근해야 되지. 자꾸 저하고 이 교감이 맞아야 되는 거지. 원장님은 좀 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너는 떠들어나 모르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사진 하나 찍어가지고 이런 거를 설명도 조금 넣었어요. 원장님 보니까 그게 커피점인데 내가 하면 딱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우리 동생이 지금 놀고 있는데 그 낙찰 받아면 좋겠다. 이러면 내가 퍼뜩 보다가도 멘토 할 거는 퍼뜩 멘토 합니다. 그죠? 멘토 드리고 그래요. 근데 보통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좋아요 굿 이거는 삭가 쓴 게 많이 갑니다. 이해를 하세요. 일일이 다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교재도 20페이지 만들어야 되는데 시간 놓고 하는데 자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낙찰 돈 번 사례 이런 거 많아요. 그죠? 요거도 분당의 아파트 낙찰받 1억 7천부터 이런 거죠. 요거도 있으니까 집에서 보시고요.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 그 다음에 이 사건도 1억 자 이렇습니다. 요거는 공부를 해서 1억 7천만원 벌은 거고 2년 지나서 요거는 잔금을 치니까 1억 바로 올랐어요. 오르고 바로 지금 뭡니까? 조정 대상 구역으로 조정 대상 구역으로 지정돼 버렸죠. 조정 대상 구역.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재수 있게 한 달 만에 1억 오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년 지나가지고 좌우지간 이 두 사람은 수료생입니다. 수료생. 경공매를 배우니까 적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공매를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원아파트 이것도 1억 한 4, 5천 가거든요. 지금은 얼마나 못다 조금 떨어지는가. 자 19에 1588 하나 봅니다. 19에 1588 하나. 자 봅시다. 이것도 팔려버렸네. 자 한번 봅니다. 이 전용이 서원아파트인데 15평인데 그죠? 1억 이 가격은 언제 진행입니까? 이거 6개월 7개월 8개월 되죠.
6개월, 7개월, 8개월 전하고 지금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알았죠? 이게 지금은 한 1억 한 5천 갔거든요. 1억 5천 가니까 이 사람은 손해가 겁니다. 알겠죠? 예루금에 붙어갖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결국 이 사람이 3명에서 낙찰됐는데 이 정도면 적당.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낙찰이 됐거든요. 1억 3천째. 임차인도 없다. 임차인도 없다. 뭐 문제 없죠? 아파트에. 그죠? 문제 없어요. 비전 좀 있다. 상관없어요. 자, 비전 조금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없다. 자, 그 다음 뭡니다. 관악구 봉천동에 자, 요 소유자는 아파트가 800세대 갖고 있는 소유자입니다. 제가 잘 알아요. 자, 그 다음 봅니다. 관악구 봉천동에 이 아파트가 나왔는데 낙찰받아 뭐 되는가 안 되는가 봅니다. 6억 3,900. 자, 평수도 괜찮죠? 그죠? 85제곱미터니까 34평형 아파트인 거죠. 분양 수준도 좋습니다. 19에 7854 한번 봅니다. 뭐, 돈 털렸습니까? 자, 요건가요? 요거죠, 요거. 자, 봅니다. 삼성동에, 봉천동에 이 아파트가 전용이 25평의 1차입니다. 1월 26일에 1차인데 여기 보면은 임차인이 있다 없다? 아무 문제 없죠? 임차인이 없다. 그죠? 임차인이 없고 비전 3억이다. 3억인데 상속이 되고 또 뭐 지분에 압류되고 요거는 그만 소유자들이 그만 상속이 돼 가지고 뭐 한 6억 7억 팔리면은 배당받아야겠다 말이다. 소유자들이 편안하게. 그죠? 그래서 이거는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이런 거는 낙찰받아도 되겠다 싶습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노원구 쌍계동. 상계동에 같은 평수다. 그죠? 19에 8252. 자, 삼계동에 이게 아파트가 변경이 됐다. 그죠? 변경이 뭡니까? 한 달 연기됐다. 이 말입니다. 연기됐다. 아파트가. 전용이 25평. 분양은 32평형, 34평형. 그죠? 자, 이 변경이 지금 4분이나 됐어요. 4분이나 됐어요. 상당히 기분 나쁘죠? 너무 많이 해줍니다. 너무 많이 해주면 안 돼요. 이제 여기서, 자, 봅니다. 임차인이 있다, 없다? 임차인이 없다. 그런데, 건조당부터 무엇이 복잡해요. 복잡하죠? 그죠? 자, 다시 열어보지 마시고. 자, 요 보니까, 원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원래 예로 신한은행에서 1억을 빌리는데, 주택금융공사에서 이렇게 이제 옛날에 다 서류가 갔습니다. 옛날에 저금리, 확정금리 낸다고 2.65% 낸다고 갔어요. 그러고 나서 요거를 대부에 사갔다는 대부에서 사가지고 있는데 뒤에 2순위부터 쫙 붙었습니다. 근데 언제 소멸해놨죠, 소멸. 소멸해놨으면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막 느끼세요. 아, 소멸되겠구나 느끼면 됩니다. 되고 이 복잡한 가처분이 많이 있어요. 다 있는데 우리는 내가 묶으면서 봅니다. 우리 사업보장관이 뭐 단서를 달았는지 자 단서를 달아놨어 안 달았어 이거 아무것도 없죠. 깨끗하죠 이거 조용합니다. 여기도 조용 요거도 조용 요거도 조용 임차도 없고 아무 문제 없죠. 이런 경우에는 구독시원 아가씨가 여직원이 오른쪽에 소면을 다 찍습니다. 등기부 알겠죠? 찍고 여기는 임차인이 없다 이렇게 써줄 겁니다. 그럼 이거는 문제 없겠죠? 낙찰받으면 그럼 왜 자꾸 이게 연기를 시키느냐 이런 거는 작전상 내가 볼 때는 연체이자를 많이 받기 위해서 예를 들었습니다. 이 친구 입장에서는 연체이자 많이 받아야 되겠죠? 그죠? 연체이자가 지금은 약정금리 플러스 몇 프로요? 3%죠? 전에는 약정금리가 15% 막 이렇게 됐어요. 됐는데 이게 줄어졌지만 그래도 6% 7% 받으니까 네, 뭐 그냥 조금 더 있다가 받는 게 좋겠다. 이런 목적에서 할지도 모르겠어요. 김인원 사람이. 그죠? 이거는 문제 있다, 문제 없다. 문제는 없는데 조회 동향을 눌러보니까 58명이 노리고 있더라. 구독시험만 지금. 그러면은 요거는 그날 가면은 아마 인원이 많을 겁니다.
알겠죠? 많을 거예요. 어차피 이거는 이제 경매 알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33억 부채가 있는데 경매 알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알겠죠? 근데 인원은 많이 들어올 것 같다. 얘기입니다. 자, 고리 쭉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매 봅니다. 공매도 이렇게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요런 거는 지금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또 다음 시간에 또 기회가 되면은 공매 아파트를 하나만 보겠습니다. 하나만. 뭘 하나 볼까? 자, 풀어보세요. 뭘 볼까 지금? 1번 거, 1번 거. 1번 거 한번 봅시다. 1번 거. 자, 구로구 구로동에 절반짜리는 SK 뷰 아파트가 있어요. 구로구 구로동에. 여기 보니까 뭐 써놨어? 대학님 차이. 그죠? 조심해야 됩니다. 대학님 차이. 그럼 신길동도 있는데, 일단, 신길동을 볼까? 요걸 볼까? 이건 전에 방거 안 돼. 문제없다 크고 막 방거 안 되는 느낌에. 자, 그럼 신길동 봅시다. 영등포구 신길동의 지분이다. 대학님 입장에 써놨어요. 머리 아프죠? 전에 방거 이거 한 행가인데 기억 안 납니까? 자, 봅시다. 영등포구 신길동에. 자, 한번 걸어봅시다. 영등포구 신길동. 서울의 영등포구 신길동에 아파트가 나왔다. 그죠? 자, 한번 봅니다. 6억 8,100. 자, 열어나면 다 도망가죠? 일단 지분이면 대출 됩니까? 안 됩니까? 대출이 안 되죠? 대학년, 아이고, 선순위 있거나, 그럼 쳐다보다 안 나와요. 자, 우리 한번 쳐다봅시다. 진짜 맞는 거. 자, 영등포의 아파트가 대지가 12평이고, 건물은 18평이래. 그죠? 6억 8,100이다 해놨어요. 해놨는데, 날짜는 아직 멀었습니다. 그죠? 2월 24일이니까 다음 달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요거는 쭉 이렇게 보니까, 점유자의 등록 등재 사실에서 대항력 있는 입장에서 있으니까 조심해라. 뭐 좋다. 그런데 전입일자가 잘 안 보입니다. 지금 부터 보니까. 자, 그 다음에 봅니다. 세대 열람을 보니까 이상혁 씨가 있어. 2015년도 5월 26일에. 그럼 이상혁 씨만 따지면 되겠죠? 그럼 혹시 소유자를 봅니다. 건물 등기를 보니까 등기부 등본을 보니까 쭉 갖고 봅니다. 갖고 나오죠? 갖고에 쭉 나옵니다. 나오는데 자, 갖고에 뭐 나왔죠? 그러면 소유자 이 말이죠? 그럼 문제 있다, 문제 없다? 문제 없다 이 말이죠? 소유자만 있잖아. 소유자만 위앞에 보니까 그죠? 문제가 없다 봅니다. 내가 볼 때는. 그 다음 아까 지분 여기 나오는데 지분은 재산 명세를 눌러 가지고 요거를 보면 되는데 여기 보니까 대지 거는 지분 당연하죠. 아파트 지분이고 여기에 지분역이 안 나왔죠. 그러면은 이거는 지분이 아닙니다. 우리 전유 부분은 건물 부분은 이게 100%입니다. 18평 전유. 자, 아까 그것도 애매하니까 감정평가서를 보겠습니다. 감정평가서. 이것도 보니까 공부상에 이건 안 써놨네. 공부상에 분수가 보이는지 봅니다. 분수. 자, 이것도 보니까 자 공부입니다. 자, 여기 있죠, 이게. 여기 보니까 공부상에 사정에 이렇게 보니까 분수가 요 곱하기 뭐 2분의 1인 거 없죠? 없어요. 없으니까 18평. 그죠? 대지 거는 12평 이 말이죠. 또 봅니다. 또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부동산 표시 목록이나 이게 그게 없네. 자, 내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안 맞는 얘기입니다. 요것도 안 맞고 요것도 안 맞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은 낙찰을 들어가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있죠? 재산 명칭 봅시다. 뭐라 써놨는지. 자, 여기는 이제 건물에 지분이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아까 쭉 보니 전입 아까 이상희 씨 아까 있었죠? 소유자, 소유자, 방문 부재 뭐 없더라. 자, 그 다음 봅니다. 그 다음에는 이 시가 아까 소유자 같아요. 소유자가 2015년 5월 26일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은행에서 대출이 나오고, 여기도 대출 나오고, 쭉쭉쭉쭉 뭐 나오는데, 자, 소유자뿐인데, 세무서가 이렇게 해서 17억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문제 있다, 문제 없다. 그럼 구청에서도 8,100이 있고 난리 났습니다. 당해세, 국세, 그 다음에 뭐 임금 채권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많이 들어왔어요. 문제 있다, 문제 없다? 문제 없죠?
자, 토지다. 토지에 있는 게 많아요. 세금이나 이런 게. 문제 있다, 문제 없다? 전혀 문제 없죠? 오로지 선순위 세입자가 배당 요구했을 때만, 그때만 요걸 따지는 겁니다. 이거죠? 선순위 세입자가 그냥 인수, 여기다, 그러면 인수하면 낮게 받으면 돼요. 그 신경 쓸 거 없어요, 요것도. 배당 요구했을 때는 따져야 됩니다. 임금채권, 처들어서 가져갔다. 그 다음에 당해세, 그 다음에 국세가 빨라서 가져갔다. 이런 게 있죠. 그것만 따집니다. 그럴 때는 선순위 세입자가 배당 요구했으면 따지고, 이거는 아무,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없다 보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살살 찾아보면은, 자, 요겁니다. 요거. 그러면 일단은 일반인들은 안 들어오겠죠? 급이 나서. 아이고, 지분이고. 나 6억 8,100, 돈 100% 넣어야 되는데, 대출 안 된다, 그러니까. 그죠? 벌써 통과죠? 쳐다보다 합니다. 통과합니다. 그럼 인원은 얼마 안 들을 거라고. 그죠? 쭉 알아보시고, 다음에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나의 거주지 주변에 미래 가치가 높은 경매 아파트가 있으면은 한 건 한 촬영해서 보내보세요. 자, 요번에 숙제는 뭐 해도 안 해도 되는데, 내 거주지에 공매 임대되고, 요거는 실업자 탈출용, 그죠? 실업자 탈출용이 뭐 있는가? 요거를 찾나 할 수 있겠죠? 그거 하나 하고, 아파트 경매에 괜찮은 게 있는가 하나 찾아갖고 자기 동네에 하나 보내봅니다. 문자도 좋습니다. 문자 좋고 카톡 보내줬고 마음대로 보내세요. 일단 내가 받을 수 있으니까. 자, 한번 보내봅니다. 자, 일단 다 했네.